지금까지 Hierarchical Agent Architecture를 구성하기 위해서 1. 타겟 정의, 2. 필요한 에이전트들 디자인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각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툴들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팩토리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함수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만든 이 툴들과 그리고 이 함수들과 그리고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모듈들을 사용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기만 하면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팀을 만들 수 있고 그 팀들을 하나의 큰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리서치 팀을 구현하면서 에이전트와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슈퍼바이저 아키텍처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슈퍼바이저 노드를 구성하는 팩토리 함수를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도구들은 다 여기에 주어졌고요. 그 도구를 포함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리서치 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서치 팀은 검색 에이전트와 웹 스크래핑 이 두 개의 워커 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커 노드와 슈퍼바이저 리서치 팀의 팀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하게 지우고 소스 코드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임포트한 모듈들을 보면요. 휴먼 메시지는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의 그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클래스이고요. 그다음에 챗 오픈 AI는 오픈 AI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포트한 겁니다. Create React Agent는 이전에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죠. 이것은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모듈인데요. LLM과 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노드를 만들어서 스테이크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React Agent를 사용을 하면은 해당 툴만 전달을 하면은 하나의 에이전트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시간에 다뤘던 이 비디오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작업은 LLM을 선정하는 것이죠. 바로 챗 GPT의 그 GPT-4o라는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reate React Agent 함수를 사용을 하죠. 이 LLM을 전달을 하고요. GPT-4o를 전달을 하고 툴은 Travely 툴을 전달할 겁니다. 이 Travely 툴은 이전에 여기서 툴을 구현을 할 때 만들었던 거죠. 바로 이 Travely는 아마 Searcher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치 에이전트라고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실 것은 이 서치 에이전트는 LLM과 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 에이전트를 여기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노드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이 서치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LLM이 있기 때문에 인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툴 정보도 다 전달이 되고요. 그럼 이 랭 그래프에서는 전에 자신들이 정의한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LLM에게 이 유저의 질문을 받고 툴을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해라. 뭐 이런 프롬프트들이 사전에 정해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같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때 스테이트이 전달이 되는데 이 스테이트는 바로 이 그래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사용자의 입력 메시지와 작업 기록들이 전부 다 여기에 안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히스토리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에이전트 스테이트는 위에서 구현이 되어 있었죠. 그 내용을 전달받은 LLM이 응답을 하게 되고 그 응답은 리절트에 담기게 됩니다. 이 받은 리절트를 메시지의 휴먼 메시지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AI 메시지가 아닌 휴먼 메시지라야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 메시지가 휴먼 메시지로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AI 메시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치 에이전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웹 스크래퍼 에이전트도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죠. 바로 Create React Age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LLM과 툴을 전달을 하죠. 이 툴은 이전 시간에 웹 스크래퍼가 사용할 툴을 따로 만들었죠. 다른 웹페이지를 긁어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웹 스크래퍼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사용할 노드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서치 노드와 똑같은 구조이죠. LLM에게 이 현재 상태를 전달을 해서 그 LLM으로부터 받은 대답을 리절트에 할당을 하고요.
그 리절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리서치 팀에서 사용할 두 개의 에이전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할 작업은 이 팀의 슈퍼바이저, 바로 팀장을 임명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은 전체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한 다음은 이 밑에서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도구들을 만들었고요. 그 도구들을 만든 다음에는 에이전트들을 만들 차례이고 지금 현재 그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팀에서 사용할 이 두 개의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계속해서 튜토리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 부분을 빼먹었네요. 예, 맨 마지막 부분이 있죠. 이전에 만들었던 Make Supervisor 노드를 구현을 해가지고 리서치 팀의 팀장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리서치 팀의 슈퍼바이저이죠. 그 슈퍼바이저를 만드는 함수를 위해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LLM과 그리고 멤버스로는 서치와 웹 스크래퍼, 요 이름은 여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서치와 웹 스크래퍼를 전달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슈퍼바이저 노드가 생성이 되도록 그 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멤버스로는 서치와 웹 스크래퍼를 받았고요. 슈퍼바이저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슈퍼바이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서 정해져 있고, 여기서는 LLM과 통신을 하면서 다음 워커 노드가 무엇인지 결정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팩토리 패턴이 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때에도 여기서 LLM과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슈퍼바이저 노드에서도 다음 노드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를 LLM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LLM 콜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유저가 일일이 이거를 질문하면서 최종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고 간단하게 질문만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들이 무수히 LLM과 통신을 하면서 답변의 퀄리티를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 LLM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스트럭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우고 밑에를 보면요. 예,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현재 이 리서치 팀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드를 만들고 엣지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완료를 할 수가 있죠. 팀 그래프에 노드를 추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엣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리서치 팀을 구성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는 리서치 팀의 팀장인 슈퍼바이저가 있고요. 이것은 리서치 슈퍼바이저 노드이고요. 위에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서치 노드가 있고요. 요것과 요것이 있고 웹 스크래퍼 노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드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하면 되죠. 처음에 스타트에서는 이 슈퍼바이저 노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치 노드로 왔을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노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웹 스크래퍼 노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저 노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각 에이전트들은 작업이 끝나면 항상 슈퍼바이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d conditional 엣지가 되어 있고요. 이 슈퍼바이저 노드는 이 state에서 next 부분을 정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그 조건들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전달되는 멤버 중에 어느 멤버가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작업이 따로 필요가 없으면 end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거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따로 end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크 그래프를 모두 완료를 했고요. 이것을 컴파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컴파일을 지금 했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졌죠. 스타트 부분에서는 슈퍼바이저로 가고 이 슈퍼바이저에서는 서치를 갈지 웹 스크래퍼로 갈지 엔드로 갈지 이것들을 결정을 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 에이전트들은 서치 에이전트는 무조건 작업이 끝나면 보고를 하고 웹 스크래퍼도 무조건 작업이 끝나면 그래서 보고를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이 그래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서치 팀이 다 구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 리서치 팀도 하나의 완성된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질문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질문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음 공연은 언제입니까? 라는 거네요. 리커전 리밋은 100이고요. 여기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음 공연을 알기 위해서 서치를 이용을 하겠죠.
웹 스크래퍼는 여기서 별로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치를 이용을 해서 답변을 받으면 슈퍼바이저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 답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포함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엔드로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서치에게 아니면 웹 스크래퍼에게 일을 하도록 시킬 겁니다. 계속 시키는 일을 100번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게 바로 리커전 리밋입니다. 이 과정에서 LLM과의 통신은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에이전트 구조가 바로 내부적으로 LLM과의 소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답변의 퀄리티를 높여서 그 높은 퀄리티의 답변을 유저에게 곧바로 전달을 한다라는 게 그 정신입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음 공연은 언제인지 얘가 서치한테 처음 보내죠. 그래서 서치한테 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죠. The Eras Tour는 2023년 3월에 시작이 됐고요. 이것은 2024년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투어는 북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을 거쳐서 공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2024년 2월에 있을 거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2024년 11월 23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이 슈퍼바이저는 이 답변이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드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AI로부터 받은 메시지이지만 휴먼 메시지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서치 팀은 하이라키칼 구조에서 하나의 서브 팀에 불과하지만 이 별도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내가 어느 직장에 나의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이 에이전트들을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리서치 팀을 잘 만들어서 얘가 진짜 어떤 유저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회사가 만든 리서치 팀보다 퀄리티가 높은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얘를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킬 수가 있겠죠. 내가 리서치 팀 하나만 잘 만들면 얘를 다른 회사에 아니면 맞는 회사에 취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 리서치 팀이 처리를 하는 양에 따라서 저는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미래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계속 발전을 하면 저는 그런 시대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서치 팀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도큐멘트 어서링 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툴을 포함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를 만들어서 서브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죠. 서브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가 미래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 도큐멘트 어서링 팀을 완료를 하고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을 컴포즈함으로써 이 전체 아키텍처 구도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